자,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BTS가 꼼짝없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생겼어요. 일단 작년에 하태경 의원이 언급한 국위선양 연예인 병역특례 확대 내용은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지금 짬됐죠? 저는 지금 이걸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내서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여론과 달리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BTS와 같은 국위선양 연예인들 병역특례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광주 MBC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국방부가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모든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유는 산업특례와 예체능 특례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현역 입영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2023년부터 현역 가용 자원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지금 병역특례 대상자 집단 중에 하나인 승성근무 예비역 대상자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제도를 유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어요. 이게 2월 16일 광주 MBC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BTS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체능 병역특례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할 BTS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국방부가 병역특례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현재 해당 병역특례 대상자인 승성근무 예비역 대상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론으로 안 받아들여진다면 당연히 예체능 병역특례 대상자도 축소되겠죠? BTS와 같은 국위선양 연예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줘서 국방력을 더 강화하자는 제 긍정적 여론 형성 목표도 악영향을 받는 거예요. 현재 승성근무 예비역 대상자들의 여론이 수렴이 안 된다면 병역특례 확대가 힘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BTS와 같은 인재들이 현역으로 입대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국방력 강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로드될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시청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BTS는 지금 걸어다니는 중견기업 그 이상입니다. 최근에 멤버 중에 한 명이 본인이 쓰고 있는 세탁세제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언급을 했는데 그 제품이 하루 만에 2개월 분량의 판매 실적을 기록해서 품절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BTS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BTS의 경제적 효과는 연 5조 원 규모이고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1,4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4,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린 내용은 제가 세탁세제 관련해서 알아보다 알게 된 경제효과 관련 연구 자료인데요. 먼저 앞서 중견기업이란 표현 쓴 거에 대해서 BTS 팬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고. 저는 세제 관련 사건만 알고 있었을 때는 중견기업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연구 결과 보니까 대기업이네요. 아무튼 제가 BTS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BTS의 영향력이나 병역특례 확대에 관심은 없지만 그 병역특례 확대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군필 남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그린 기본적인 그림은 BTS 병역특례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해도 비판을 받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BTS 팬덤으로부터 영향력을 얻고 병역특례 확대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군필 남성들에게 BTS의 가치를 과거와 같이 비판받지 않고 소구하기 위해서요. 조금 더 큰 그림은 병역특례를 확대하자는 국민적 여론을 형성한 뒤에 BTS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한 국가적 경제 성장과 국방력 강화 그리고 국방, 복지 향상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BTS를 현역으로 보내는 것 대신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관련한 제 견해가 1편에 다 담겨있으니 1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 컨텐츠마다 1편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직 홍보가 필요한 유튜브 시작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릴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BTS가 현역으로 꼼짝없이 입대할지도 모르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국방부가 제시하는 근거는 인구 절벽에 대비해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그런데 대체복무 대상자들 중에 앞서 언급드렸던 뉴스에 나온 승성근무 예비역 대상자들이 저렇게 제도를 유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 나온 해양대학교 학생들, 승성근무 예비역 대상자들이죠. 그들이 제도 유지를 위해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이거예요. 병역특례 폐지는 해운업 관련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제도를 유지해달라 이거죠. 자,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업계 특성상 저런 인원들을 현역으로 보내버리면 해운업에 타격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승성근무 예비역 폐지, 병역특례 폐지죠. 이 국방부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군필 입장에서 제가 저 학생들을 바라보자면 조금 보기 불편합니다. 왜냐면 그냥 현역 가야 될 사람들이 정말 합리적인 이유 되면서 현역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군필 입장에서 1차원적으로 단순히 보자면 그래요. 저들이 주장하는 의견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1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대를 안 갔다 온 미필 입장에서 저러고 있으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저들의 의견을 지지하고 입장도 이해하지만 지금 미필인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행동하는 저 모습을 보면 그냥 학생들이 현역 가기 싫다고 땡깡 부리는 느낌이
지배적이에요. 정말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니, 솔직히 현역 사병으로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그런 분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가야만 하니까 가는 거지, 입대 거부하면 감옥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의무니까 어차피 가야 할 거, 당시 입대 전 제 상황에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저는 특전사에 지원해서 갔다 온 겁니다. 가서 제가 목표한 바 90% 이상 이뤘고요. 제가 이렇게 군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안보의식을 가지게 된 것도 군생활을 하고 나서입니다. 입대 전이 아니에요. 이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어. 딴 나라 이야기예요. 참고로 지금 카톡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아까 그냥 제 친구들 단톡방에 인터뷰할 사람 있는지 물어봤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한 얘기예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이 기사도 모르고 승선근무 예비역이 뭔지도 모릅니다. 관심 없으니까. 저도 나름 밀덕인데 승선근무 예비역이 있다는 건 이 뉴스 보고 알았어요. 아무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던 거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관련 있는 의견이 나와서 첨부하겠습니다. 크크, 솔직히 내가 미필이고 군대 가야 할 상황이면 방탄 스바스티들 군대 가야지, 내 동기 가자! 이거겠지만 난 이미 군필 예비군까지 끝남. 방탄 애들 돈 잘 번다는데 그냥 면제 시켜주자. 자, 이 친구는 현역 갔다 왔습니다. 저 밑에 다른 친구도 총 쏘는 것만 알려주라 그래. 이 친구는 해병대 갔다 왔습니다. 뭐 그래요, 관심 없어 보이죠? 나중에 저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BTS 병역특례 관련해서 찬성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미필 해양대 학생들이 저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대를 앞둔 남자들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보기 불편합니다. 일반적인 입대 전 남자라면 그냥 의무복무로 군대 가기 존나 싫습니다. 뭐 누가 좋아해. 뺄 수 있었으면 나도 안 갔어. 근데 전 일단 특전사로 4년 갔다 왔으니까 이런 말 해도 괜찮죠? 갔다 왔으니까. 자, 병역특례 받았다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익 갔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역 친구들이 장난으로 놀리긴 하지만 진심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놀리면 쓰레기죠. 이유가 있어서 공익 갔는데. 참고로 전 친구들이랑 군대 얘기 나오면 군대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특전사 동기들 만나면 군대 얘기만 해요. 자, 아무튼 병역특례 받는 사람은 놀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군필들이 부러워하죠. 자, 저도 해양대 학생들이 병역특례 받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해운업이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군필 입장에서 저 상황을 봤을 때 그냥 현역 가기 싫어서 합리적으로 변명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들의 의견이 영향력 있는 의견으로 수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선 군대를 다녀오거나 해양 병특 받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본인들이 국가 발전과 국방에 이바지한 걸 객관적 자료로 내세우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커지고 여론으로 수렴이 돼요. 그러면 저도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본인들이 종사하는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방에 기여한다고 소구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저 상황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냥 현역하기 싫어서 저러는 것 같아요. 저 학생 회장분이 해운업 관련 국익적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제도를 유지해달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 학생 회장분이 조금 더 생각이 깊으시다면 미필인 학생들이 주체가 된 운동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면 여론으로 수렴이 되는 집단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필 입장에서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저분들이 하는 건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땡깡 부리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인터뷰 컨텐츠들 한 것들처럼 평범하게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별로 저런 의견에 관심이 없죠. 다 갔다 왔으니까 신경 잘 안 써요. 그런데 해양 관련 병역특례 받으신 분들이나 해운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2월 19일날 뉴시스에서 뜬 기사입니다.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황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님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님이 승선근무 예비역제도는 유지, 발전 및 확대돼야 하고 해군 예비 병력으로의 양성 또는 미국과 같은 제4군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하셨어요. 또 현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승선사관, 부사관 제도를 도입한다면 해군력 증강과 해양력 증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네 분이 병역 의무를 수행했는지 찾아봤는데 하나도 옛날에 군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안 나옵니다. 근데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방 관련 요직이나 저런 자리에 앉기는 힘드니까 일단 이행하신 걸로 잠정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본인이 분야에 관련된 병역특례 제도에 목소리를 내니까 조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종사하는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근데 저 기사 보다 보니까 사진에 해양대
학생들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해양대 학생회장님 생각이 깊으시네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현역 자원 부족으로 인해 병역특례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특례 대상자인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일단 여기까진 군필 입장에서 보기에 미필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땡깡 부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대 학생들이 이렇게라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운업 관련 종사자들이 힘이 돼줘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슈가 되고 군필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도와줘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승선근무 예비역 대상자 병역특례에 관해서 해운업 군필 종사자들이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이유는 국가적인 차원 이전에 본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승선근무 예비역 그리고 해운업 종사자들 개개인에게 좋을 뿐만이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병역특례 확대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관심이 없는 군필들은 지금 제가 정리한 이 내용조차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필 해양대 학생들이 군대 관련 문제에 영향력이 미미한 미필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을 근거로 이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BTS 병역특례 관련 컨텐츠는 일반 군필 남성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이 도와주고 목소리를 내줘야 해요. 그래서 그 선두주자인 제가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선 노출이 많이 돼야 하는데 또 노출이 많이 되기 위해선 BTS 팬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이어서 내용이 더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로드될 영상은 오늘 주제였던 국방부의 2023년 병역특례 폐지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BTS와 병역특례 확대 측면에서 제시해 볼 텐데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BTS 병역특례 관련 컨텐츠는 시리즈적인 측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로드한 순서대로 1편부터 시청해 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